안녕하세요. 한국최면치유연구소장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상처받은 내면 아이 치유 첫 번째 순서인 바로 너는 누구입니다. 우리는 왠지 상처받은 내면 아이라고 많이 들어는 봤는데 도대체 이 존재를 무의식이라고 말하는지 영혼이라고 말하는지 정말로 내 안에 또 다른 어떤 존재가 있는 건지 그런 헷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자존감하고 상처받은 내면 아이 치유하고 연결이 돼 있다 그러는데 도대체 상처받은 내면 아이 치유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 내면의 아이 치유를 만나고 어떻게 이 내면의 아이와 대화하고 어떻게 이 내면의 아이를 행복하게 해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쉽지 않고 누군가가 이게 세세하게 가르쳐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 최면 치료를 하고 심리 상담을 하고 명상을 전공해 본 결과 끊임없이 무의식을 이해하고 대화하고 무의식을 만나면서 그렇다고 해서 어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어떤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꼭 있다. 그 개념이 아니라 어떤 우리 마음속에 어떤 무의식의 상처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고 상처가 있고 감정이 있구나. 이것을 어떤 너무 포괄적으로 말하게 되면 누군가가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개념을 그냥 내면 아이라고 어린 시절 엄마 아빠로부터 사랑받지 못해서 상처받은 어린 시절의 내면 아이가 있다. 그래서 이 어린 시절 내면 아이를 치유하게 되면 자존감이 회복되면서 우리의 어떤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이런 근본적인 무의식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구나. 이런 개념에서 저는 상처받은 내면 아이 치유라는 이 개념을 제가 차용한 것이지 저는 상처받은 내면 아이 치유를 심리학자로서 접근하거나 연구하거나 공부하거나 그런 적은 없다는 것을 미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경험과 제 개인적인 연구의 바탕으로 해서 만든 강의이기 때문에 어떤 좀 더 이 부분은 좀 가려서 그냥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 몇 년 동안 관심 가졌던 것은 결국은 저는 최면 전문가이기 때문에 명상가이기 때문에 가장 관심 있는 것은 무의식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무의식과 만나서 무의식과 소통을 해야 되는지. 그런데 이 무의식을 만나려고 하는데 이 무의식 깊은 곳에 안 좋은 기억이 있고 안 좋은 상처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고 마치 악마가 있는 것 같고 귀신이 있는 것 같고 이 무의식으로 내려가려고 하면 뭐가 불안하고 무서워서 들어가질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무의식을 만나서 어린 시절에 잃어버린 내 마음속의 애정 결핍을 치유하고 자존감을 회복하고 어린 시절 짓눌렸던 나의 어떤 정서, 감정, 기억으로부터 회복해서 밝은 빛으로 나를 데려올 것인지 저에게는 이게 가장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자존감이란 개념은 우리가 말하는 결국은 이 내면 아이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내면 아이를 그렇다고 해서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정말로 내 마음속에 귀신이 있는 건가? 빈이라는 또 다른 인격체가 있는 건가? 여기에 왠지 어떤 영혼이 있는 건가? 진짜로 여기에 어린 꼬마가 살고 있어서 내면 아이라고 말하는가? 우리는 이렇게 혼란스러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들 하나씩 이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즉, 상처받은 내면 아이. 첫 번째, 상처라는 무엇인가? 상처라는 개념. 이거는 어떻게 생기냐면 대부분 상처는 어릴 때, 힘이 약할 때, 그때 생기기 마련입니다. 순수할 때, 누군가한테 의지하고 싶고 의존하고 싶을 때,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안 좋은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그때 큰 상처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 엄마 아빠가 어릴 때 매일 싸웠어요. 엄마가 아빠한테 욕을 했어요. 아빠가 엄마한테 물건을 집어 던졌어요. 아빠가 엄마를 때렸어요. 두 사람이 이혼을 했어요. 할머니가 엄마 아빠는 일하러 다니고 있고 할머니가 나를 매일 구박했어. 이 바보야. 너 때문에 할머니가 속상해 죽겠다. 아니면 유치원을 갔는데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했어요. 친구한테 맞았어요. 폭행을 당했어요. 엄마가 매일 나를 비난했어요. 잔소리를 했어요. 자꾸 나를 채찍질했어요. 넌 이것도 못하니, 넌 저것도 못하니, 좀 잘해. 넌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 너는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뭐야? 이런 식으로 비난을 받았던 거죠. 엄마가 시어머니한테 스트레스를 받고 남편한테 짜증나니까 그 화풀이를 아이한테 해버린 거예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다. 넌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홧김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는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한 개인이 어린 시절 힘이 약했을 때 받았던 이 트라우마, 이 상처, 이런 어떤 다양한 공포증의 기억, 감정,
이 쌓인 어떤 정서들을 우리는 상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팔이 부러진 것처럼 어린 시절 우리의 마음이 자존감을 엄마 아빠의 사랑과 친구와 가족의 사랑을 무럭무럭 받으면서 이렇게 자존감이 이렇게 계단처럼 튼튼하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상처가 되어서 오히려 꺾여 버렸다라는 거죠. 뼈가 꺾여서 뼈가 부러진 것처럼 마음이 꺾여버려서 마음이 부러졌다. 이거를 우리는 상처라고 하는 거죠. 트라우마를 하는 거죠. 공포증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의 첫 번째 원칙.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치유된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몸이 이렇게 아프고 뭐 그러면 몸이 부러지거나 뭐 그래도 수술을 받아야죠. 어떨 땐 몸이 회복되기도 하지만 몸은 회복될 수라도 있는데 저는 몸도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대부분이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마음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거의 다 회복이 되지 않는다. 마음의 상처의 첫 번째 원칙은 상처는 계속 곪는다. 뿌리가 썩어 있으면 결국은 줄기와 열매가 계속 썩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어떤 깊은 마음의 상처는 치료하지 않는 이상 점점점 확대 재생산돼서 더 큰 고통이 되고 더 큰 아픔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결국 이 상처를 엄마가, 아빠가, 친구가, 주변 사람들이 치유해주고 돌봐주고 괜찮다 위로해주고 미안해 사과하고 이렇게 하면 이 어릴 때 다시 상처가 치유되면서 아 내가 오해했구나.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구나. 나라는 존재가 쓸모없는 인간이 아니구나. 다시 열심히 해야지. 엄마 아빠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마음이 풀려야 되는데 주변에서 사랑을 해주지 않고 오히려 더 방치하고 더 외면하고 더 무관심을 가져버리고 엄마 아빠 매일 일하러 가버리고 자꾸 잔소리해버리고 화내버리고 다른 누군가와 비난하면서 자꾸 깎아내리게 되면 오히려 이 상처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이 상처는 너무너무 커져서 어떻게 되냐면 어린 시절 화석이 되어버린다. 그 상처는 어린아이가 받았던 그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정신줄로 놓는 것처럼 자기가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주변에서 치유를 못 해주니까 그 고통 그대로 굳어버린다. 즉 화석처럼 굳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 어떤 엄마 아빠와 주변의 사랑을 무럭무럭 사랑을 받으면서 자존감도 커지고 우리의 영혼도 성장되고 우리의 정신이 점점 무럭무럭 자라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상처 안에서 골마버리면 몸은 설령 클지라도 우리 어떤 감정, 정서, 마음, 즉 이 상처받은 내면 아이, 우리의 어떤 마음은 자라나지 않고 병든 채로 그대로 골마버린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 기억이 흐릿해질 수 있잖아요. 10년, 20년 지나니까. 근데 기억은 흐릿해지만 이미 저 무의식 속에 굳어버린 상처에 대한 이 화석, 이 고통, 트라우마에 대한 이 감정, 느낌, 불안증, 우울증,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는 이 막연한 어떤 트라우마, 이 어떤 최면은 그대로 유지가 된 채 우리가 성인이 되어도 나도 모르게 갑자기 확 분노가 나거나 갑자기 내가 버려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거나 갑자기 두려움을 느끼거나 걱정하고 누가 조금만 뭐라 그래도 우울해지고 위축되는 게 다 그런 어린 시절 받았던 화석처럼 굳어진 내면의 상처 때문에 생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상처라는 개념이 이해가 되나요? 이 상처는 결국은 무의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 화석처럼 굳어져 가지고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 3살 때 받은 상처가 80까지 간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깊은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기억을 잃어버리려고 해도 우리의 상처는 그대로 화석처럼 80이 되고 90이 돼도 그대로 굳어있는 채로 우리에게 고통을 계속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되고 몸이 이렇게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어린 아기처럼 약하고 두려움에 벌벌 떤 채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멋있어 보이겠지만 자기 자신은 자기가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상처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상처받은 내면 아이 치유잖아요. 이제 내면을 다룰게요. 도대체 내면은 어떤 말을 하느냐. 결국은
우리는 좋은 기억 같은 경우에도 뭐 깊이 간직해요. 그런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좋은 기억은 잘 기억하지 못해. 왜냐면 이 좋은 기억이 나에게 어떠한 공포를 주고 트라우마를 주니까 이걸 꼭 간직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의무감이나 압박감,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나쁜 기억은, 나쁜 경험은 이거 꼭 기억해야 돼. 맞지? 왜냐면 이게 너무나도 두려우니까 재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나쁜 기억이나 감정은 우리의 뇌와 심장, 무의식에 오래 남아요. 기억이 남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경험을 하기 싫으니까 이거를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기억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쁜 기억이나 이 감정을 우리는 자꾸 해결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기본적으로 나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억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의식을 거실이라고 하면 우리의 무의식은 지하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거실만 깨끗하게 청소하려고 해요. 그래서 거실에서 나온 이 더러운 쓰레기나 안 좋은 어떤 오염물질이나 이 모든 것들, 지저분한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지하실 쪽에다 처박혀 둔다라는 것이죠. 의식적으로는 괜찮은 척 하지만 결국 우리의 지하실이라는 이 거실을 계속 더럽히게 된다는 이 쓰레기를 결국은 지하실에 갖다 버린다는 거죠. 빨리 이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깨끗이 청소해서 정리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감당이 안 되니까 자꾸 숨기는 거죠. 그게 결국 지하실 속에 처박아 두는 것을 이 무의식이 점점 병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걸 트라우마를 할 수도 있고 불안증이라 할 수도 있고 심층의식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거를 본질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진짜 어떤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진짜 트라우마.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거실은 깨끗하는데 지하실은 더러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더러운 지하실, 어두운 지하실에서 어떤 느낌이 들까요? 마치 귀신이 살려줘요, 더러워요, 악취가 나요. 왠지 그런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아니면 지하실 누가 쿵쿵쿵쿵 막 살려달라고 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 지하실은 어두워요. 얼마나 지하실로 가는 게 두렵겠어요. 그리고 지하실에는 쓰레기 다 있으니까 악취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 더러워요. 지하실은 숨을 쉴 수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왠지 지하실에는 폭탄이 있는 것 같아서 지하실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자꾸 이 어떤 지하실과 의식의 어떤 이 벽 있잖아요. 여기를 계속 막아버린다는 거죠. 도저히 지하실의 이 악취나 이 느낌이나 이 안 좋은 트라우마나 기억들이 못 나오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차단한다는 거죠. 마치 기억을 없애버리려고 하고 마치 이 지하실이 없는 것처럼 왜곡하고 억압하고 자기 자신의 내면의 본질로부터 계속 회피하고 피하게 된다라는 거죠. 피하면 당장은 내 거실이 깨끗한 것 같지만 이 지하실에서 올라오는 이 트라우마, 이 공포, 우울, 이게 즉 무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리의 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물론 이제 이 내면의 지하실이 깨끗하고 안정되고 정말로 내 마음속에 수백 권의 책이 있는 공간일 수도 있고 거기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정원과 같은 그런 어떤 행복한 공간이라면 이 사람의 내면은 엄청나게 풍성하다는 거죠. 이 사람의 영혼은 엄청나게 밝고 환하다라는 거죠. 이 사람의 무의식은 아주 건강하고 멘탈적으로 강하고 뿌리가 튼튼하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상처를 받아버린 사람의 이 내면은 어둡고 불안하고 무섭고 귀신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괴물이 있는 것 같고 악취가 나고 숨 막히고 숨 쉴 수 없고 언젠가 이게 터져가지고 내가 죽을 것 같은 공포 트라우마 속에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상처는 어떻게 생겼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상처로 인해서 우리의 내면이라는 무의식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느냐, 그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이 내면에 했으니까 이제 아이는 누구인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다. 학자에 따라서 한 인간의 성격이나 어떤 심리는 5세 이전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명상적 관점에서는 이게 거의 가장 크지만 우리의 성격이나 이거는 항상 결정된 게 아니라 계속 바뀌고 변화한다. 영원한 것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변하고 바뀌는데 어릴 적에는 어찌됐던 도화지와 같잖아요. 아주 깨끗하고 순수한 상태예요. 근데 이 깨끗하고 순수한 상태에서 첫발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첫발이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무럭무럭 이렇게 받아야만이 나는 충분히 사랑을 받았구나. 그래서 어떤 그 교회나 성당에서 노래가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래서 엄마 아빠를 사랑을 많이 받으면 아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도 많이 받았고 사람들도 나를 사랑할 것이구나. 그래서 나도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떤 자존감이 형성되고 인간관계를 다가설 수 있는데 어린 시절 사랑을 못 받고 비난을 받고 험담을 받고 존재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면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인간이구나. 나는 쓰레기구나. 나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구나. 이렇게 어떤 마음이 형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특히 5세 이전에 어릴 때 거의 대부분의 성격이 형성된다. 왜냐하면 그때 하얀 도화지 위에서 그게 그려져 버려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 나는 거추장스러운 인간. 나는 바보 멍청이. 나는 엄마를 불편하게 하는 존재. 나는 항상 속 썩이는 존재. 이런 식으로 어떤 첫 시작하자마자 나라는 존재에 대한 강력한 최면, 믿음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릴 때 7살 아이한테 만약에 엄마 나오는 친구가 너는 꼴도 보기 싫어 라고 한 것과 이 30살 먹은 이 청년에게 너는 꼴도 보기 싫어 했을 때 누가 더 상처받냐 이거죠. 7살 아이는 그렇잖아요. 엄마가 꼴도 보기 싫어하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심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나라는 존재는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는 거고 30살 먹은 사람한테 꼴도 보기 싫으면 됐어 엄마 그러면서 나가버릴까 하면서 이렇게 저항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말하는 것은 이 약자인 상태에서 받은 상처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저항할 수 있는 받은 상처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로 엄청나게 크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5살 이전에 아니면 10살 이전 특히 어린 시절에 거의 대부분의 어떤 심리나 어떤 성격이나 인성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른들의 어떤 엄마 아빠의 작은 실수나 친구가 주었던 상처나 그런 어떤 악담이나 그냥 화가 나서 한번 퍼부었던 거, 엄마 아빠가 엄마는 시어머니한테 받은 스트레스, 아빠는 직장 상사한테 받은 스트레스를 서로 싸우고 그게 알게 모르게 아이한테 이게 전달되고 비난하고 한두 번 말 실수하고 장난하고 그렇게 쉽게 생각했던 거 어른들 입장에서는 장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화가 나서 한번 확 던졌는데 그걸 당하는 우리가 돌을 그 개울가에 던졌을 때 우리는 재밌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거기서 열심히 행복하게 살고 있던 그 개구리가 이 돌을 맞은다고 생각해봐요. 개구리한테는 이게 이렇게 머리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잖아요. 그것도 엄청난 속도로 이렇게 빵 떨어지면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린아이가 받은 상처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100배, 1000배 엄청나게 크고 이게 평생의 어떤 마음의 짐이 될 정도로 엄청난 고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는 최대한 어떤 자식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사랑해주고 공감해주고 허용하고 따뜻한 넓고 풍성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다가서야지 자꾸 막 선생님처럼 가르쳐주고 때로는 잘못해서 막 자꾸 지적하고 고치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허용해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괜찮다 실수해도 괜찮다 이렇게 해야지 나를 기다려주구나 그러면서 자존감이 그때 생길 수밖에 없다. 아무리 정답이라도 너 이 공부 열심히 해. 엄마가 최선을 다해서 너를 지원해 줄게. 너가 잘해야 돼. 엄마는 너를 위해서 모든 걸 갖다 바칠게. 이런 식으로 오히려 자녀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자존감을 더 약화시키게 되는 거고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존재감을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마음속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은 자존감이란 건 이렇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어린 시절 받은 상처는 나에게 있어서 이 어떤 칼날이 내 심장에 박히는 것과 같다. 한 번 이 어린 시절에 확 박혀버린 이 칼은 쉽사리 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해서 이 어떤 내면 아이를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꼬마라고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랜 시간 상담을 하고 사람들 깊은 내면의 무의식을 치료하다 보니까 대부분 당신의 어떤 트라우마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우울증은, 당신의 불안증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언제 당신의 이런 문제가 만들어졌습니까? 라고 자꾸 원인을 찾고 물어보고 분석을 하다 보면 거의 10세 이전에 다 그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90% 이상은 10살 이전에 이게 다 결정이 나구나. 그래서 어떤 부모의 양육 태도가 정말 중요하구나. 즉 결국은 어떤 거냐면 어린 시절 어떤 받은 상처라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unfinished business, finish가 되지 않는 미해결된 비즈니스 숙제, 미해결된 숙제, 미해결된 과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30년 전에, 40년 전에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건 이미 썩은 뿌리는 갑자기 이게 건강하게 되지 않는 거라는 거죠. unfinished, 30년 전에, 40년 전에 이 트라우마가 해결되지 않는 채 아직도 고통 속에 화석처럼 머물러 있다. 그래서 이 미해결된 숙제를 이제는 풀어야 된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무의식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 어린 시절 이 상처가 결국은 또 다른 어떤 자아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영혼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귀신이니 어떤 특별한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본 바로는 우리가 5살 때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었어요.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5살 때 받은 어떤 기억이나 감정, 그 고통, 그게 모든 게 가슴 속에 남아있나요? 안 남아있나요?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어린 5살 꼬마는 저 방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잖아요. 울면서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게 어떤 영혼의 개념을 떠나서 실제 우리의 기억 속에서 이 고통이 여기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5살 된 상처받은 내면 아이 꼬마가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이 어떤 존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5살 때 경험한 고통받은 이 감정의 응어리가 있구나. 이 미해결된 숙제가 있구나. 무의식의 상처가 있구나. 이 지하실에 부모나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이 꼬마의 지하실이 병이 들어버렸구나. 그래서 이제는 이 지하실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이 지하실이 안정된 공간으로 만들어야만 이 아이가, 이 사람이 이 거실이라는 아니면 이 운동장을 마음껏 뛰어놀면서 행복으로 살 수 있지. 여기가 계속 썩어있고 병 들어버려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결국은 이 불안증과 우울증, 이 공황장애나 이 고통 트라우마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상처받은 내면 아이 치유가 심리 치유에 있어서 이 무의식을 이해함에 있어서 자존감에 있어서 자기 수행이나 자기 성찰이나 자기의 현재와 미래를 명확하게 비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치유이자 접근이 된다.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 가지는 금세 꺾여버리고 그 열매는 시름시름 썩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상처받은 내면 아이 치유는 정말 중요하다. 오늘의 첫 번째 순서는 이 상처받은 내면 아이 치유 일부 너는 누구니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몇 회까지 진행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이제 2부는 우리는 상처받은 내면 아이, 이 꼬마와 만나고 싶은데 이 꼬마와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걸 다루고 시간이 된다면 이 꼬마와 어떻게 만나는지 그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 강의에 만약에 3부, 4부 계속 진행되면서 마지막은 이 꼬마와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법 그러면서 해피엔딩으로 한번 종결할 수 있는 강의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혹시나 이제 궁금하거나 이해 안 되는 사항은 뭐 댓글로 이렇게 달아주시면 제가 하나하나씩 보고 필요한 부분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복체면상 청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